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셨고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뒷이야기 들려드리는데요. 어제는 고혈압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스테로이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 호르몬은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중증 환자에게만 한하여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의 치료에까지 투여되고 있는 극약이다. 부신은 대사를 조절하는 인체 최대의 장기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은 체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스테로이드제는 체내에서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의사용 약품 편남이라고 하는 미국에 인가된 약을 일괄하여 정리한 약의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책이다. 그 중에는 프레드니숀이라는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예비 지식과 부작용 리스트가 작은 활자로 2단에 걸쳐 잔뜩 기록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혈압, 근력 저하, 천공과 출혈을 동반할 우려가 있는 소화성 궤양, 외상의 치유 능력 저하, 발한, 경련, 생리불순, 어린아이의 발육장애, 정신장애, 녹내장, 당뇨병 등이다.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어떤 부인이 내 앞으로 보낸 편지의 사연. 그 부인의 20살 난 딸이 아직까지 생리가 없는데 11살 때 손톱 끝에 발진이 생겼었다고 한다. 그래서 피부과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는 프레드니숀을 투여해 주었으며 그 후 3년간 그 약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그 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었다. 그때 피부과 의사가 프레드니숀이 생식 기능에 변조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더라면 나의 딸의 발진을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하이오주의 젊은 여성이 기고한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체험이 쓰여 있었다. 오시올라 피부과에 갔더니 프레드니숀을 투여해 주었으며 그 후 다시 케나로그라고 하는 별도의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두통, 근육 경련, 흉부 압박감, 자궁 내 출혈로 25일간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 내 출혈은 옷을 억누르기 위한 약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자궁 내 소파 수술, 자궁 내막을 긁어내어 환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천여 명의 여성들이 시카고 대학을 상대로 총액 7,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년쯤 전에 합성 호르몬 DES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실험 투여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이것은 시카고 대학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유산이 염려되는 임신부들에게 DES를 사용하여 예방하는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1971년 하버드 대학의 의학부의 아서 하버스트 박사는 DS 처치를 받은 엄마로부터 출생한 여자아이에게 공포스러울 정도의 높은 확률로 질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 남자아이에게도 생식기 이상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DS 처치를 받은 꽤 많은 수의 엄마가 암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프로신을 예로 삼아도 현대의학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만족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국은 제조원인 신텍스사가 안정성 검사 과정에서 실험동물의 사망과 종양의 기록을 날조한 것을 밝혀냈다. 현대에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다재 병용 요법이 많아졌다.
함께 복용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성, 약물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약이 1회 복용으로 장기 A에 3~4%, 장기 B에 2%, 장기 C에 6%의 확률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 약과 함께 복용하는 약에는 장기 D에 3%, 장기 E에 10% 확률의 부작용이 인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수차례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모든 장기의 100%에 이르게 된다. 더욱 위험한 것은 약의 상승작용.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이 5%의 위험성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의 발병률이 2배, 3배, 4배, 5배, 2배, 3배, 4배, 5배로 중복되어 가는 것이고 게다가 그 위험성은 발병률의 배가에 머무르지 않고 강도마저 증폭시킨다. 다재병용요법으로 인하여 생기기 쉬운 약의 피해에 관해서는 의사의 지식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하우, 뭐 예를 들면 먹거리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혈진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먹거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심에 이 넘쳐나는 음식들은 사실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이쁘고 멋지고 근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극약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비루함이 이 도심 속에서 사는데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한의사가 마이너스 건강법을 외쳤겠어요. 그분은 이제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시중에 파는 뭐 많은 밀 음식들을 먹었겠죠. 뭐 빵을 비롯해서 만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냉동 음식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대부분 고지혈, 당뇨를 달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귀촌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 공간부터도 아파트라는 이 공간도 사실은 그 산업 폐기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닥 바람직한 공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밀집된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도 어마어마한 진짜 독극물 같은 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자연에서 떨어지는 샘물을 끓여서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뭐 내지는 이열침도 있을 수 있겠고 침뜸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나는 정말 돈밖에 없어. 가진 게 돈밖에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마사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나는 많이 벌지는 못해. 그리고 소비가 한정되어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뭐 이열침이나 침뜸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이게 또 상업화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공부를 했지만 침뜸도 그렇고 이열침도 그렇고 뭐 5, 600은 기본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병원 가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기본이 수술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백은 넘어서 몇천, 뭐 몇억 이렇게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병원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게 막 팍팍 쓰시면서 음, 어떤 그 자가요법이라고 해서 뭐 5, 600 쓰는 거를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많거든요. 나의 방법을, 나의 노하우를 찾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